저는 개인적으로 다른 기술보다 크로스가 유독 연습 때랑 시합 때 많이 다르더라고요. 저도 선수 시절에 주로 사이드를 봐서 크로스 훈련을 정말 많이 해봐서 알거든요. 근데 이상해. 뭔가 이상한 게 유독 크로스는 더 안 되는 것 같아, 시합 때. 그래서 저도 막 이것저것 정말 많이 시도를 해봤어요. 주변에서 막 많이 물어보기도 하고. 근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축구는 실전이라서 이거 백날 이론으로 막 정보를 수집한다고 해서 내 실력 자체가 늘진 않잖아요. 근데 또 이론이 아예 없이 해버리면 이게 너무 막연해. 그죠? 그러니까 저 어릴 때만 해도 그 처음 어디 갈 때 내비게이션이 없어가지고 우리 아빠가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막 길 많이 물어보고 그랬거든. 근데 지금 우리가 어디 가는데 내비게이션이 없다? 상상도 못하죠. 그죠?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들이 크로스 훈련을 하는데 정확한 내비게이션이 되어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자, 이론 말고 막 이상한 거 막 보여주기 크로스 이런 거 말고 실제 현장에서 크로스를 제일 잘하는 선수들의 훈련 방법이니까. 근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훈련 방법만큼 중요한 게 뭐냐면 어떤 포인트에 대해 의도를 가지고 훈련을 할 건가,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오늘 그것까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누구의 의견인가요? K리그 역대 도움 1위 염기훈 선배님, 그리고 이용 선배님, 그리고 지금 전북에서 맹활약하고 있는 김태환 선수. 참고로 이 세 분 도움을 합치면 200개가 넘습니다. 염기훈, 이용 선배님은 제가 직접 물어봤던 거고, 태환이 같은 경우에는 상무에 있을 때 2년 동안 옆에서 보면서 많이 따라하기도 한 겁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체 구조나 축구 습관들이 이분들이랑 완전히 같진 않잖아요. 그래서 그게 완전한 답이 될 순 없지만 시행착오를 줄이는데 많이 도움이 된 건 사실이다. 여러분도 여러분에 맞게 적용을 하시면 크로스 성과가 이전보다는 많이 나아질 겁니다. 자, 크로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어떤 훈련들이 있냐면, 첫 번째, 크로스의 목적. 자, 이 부분은요, 모든 선수가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부분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뭐냐면, 자, 어딜 보고 올릴 거냐? 이겁니다. 이거예요. 자, 그림으로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골 에어리어와 이 페널티킥 사이 있잖아요. 이 사이 공간을 보고 올리더라. 자, 다시 크로스 잘하는 선수들의 공통점은 우리 공격수 보고 안 올리고 이 공간에 크로스를 한다는 마인드로 하더라. 저도 처음에 사람 보고 올렸는데 아니야. 내가 원하는 공간에 크로스를 올려놓으면 공격수가 알아서 찾아 들어가는 거야. 그 느낌으로 가는 게 맞아요. 이 형들이라고 처음에 뭐 알았겠냐고. 다 아니야. 처음에 사람 보고 올렸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지. 그거보다 공간에 올려놓으면 공격수가 알아서 찾아 들어간다. 저도 이제 크로스를 올리는 입장도 돼보고 크로스를 찾아 들어가는 입장도 돼봤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어차피 크로스 올리는 사람이 이 공간에 올린다는 걸 알고 저도 수비를 떨어뜨리고 이 공간에 찾아 들어가는 움직임을 하다 보니까 제가 헤딩을 잘 못하지만 그럼에도 프로에서 헤딩골을 좀 몇 개 잡았거든요. 그랑 똑같은 원리예요. 물론 완전히 열렸을 때는 공격수 보고 하겠지만 기본값은 어디다? 이 페널티 에어리어와 페널티킥 사이, 이 공간에 그냥 올려놓는다고 생각하면 된다. 자, 이게 혼자 크로스 훈련할 때 기본적인 타겟인 거예요. 근데 문제는 축구가 매번 상황이 바뀌잖아.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보내고자 하는 타겟은 고정해 두고 훈련을 할 때 위치만 바꾸는 거예요. 위치만. 여기서 해도 되고, 내가 볼을 찰 때 타겟을 바꾸는 게 아니라 타겟은 고정해두고 위치만 바꿔서 훈련을 한다.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이게 포지션이 다 다르잖아요. 용희 형은 백이고 기훈이 형은 또 사이드 윙이잖아요. 그래서 연출하는 방법이 좀 더 다르더라고. 먼저 이용 선배님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여기서부터 시작을 했대요. 여기서부터 박스 근처에서.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잘 되면 점차 이제 거리를 늘리는 거죠. 여기서 이렇게 올리고, 여기서 이렇게 올리고, 여기서 이렇게 올리고, 이런 식으로. 똑같아. 코스는 똑같고 위치만 변화해서. 그럼 처음에 왜 박스 근처에서 시작해서 왜 뒤로 점점 밀려났냐, 이걸 물어보니까 중앙대 시절에, 아마추어 시절에는 무조건 세게 올리는 게 장땡이라고 생각한 거야. 그게 좋은 줄 알고 세게만 올린 거거든. 실제로 대학교 때는 정말 자신감이 있었대요, 크로스에. 또 대학교 훈련장은 거의 인조잔디다 보니까 운동장이 되게 일정하잖아요. 그럼 디딤발이 파일 일도 없고. 근데 막상 프로에 가서 이게 안 된다는 거지, 잘. 일단 잔디가 천연잔디라서 세게 디뎌버리면 어떻게 디딤발이 막 푹푹 파이거든. 크로스가 일정하지가 않아. 그래서 그때부터 세게 안 차고 이 박스 가까운 데서 툭툭 차는 느낌으로 연습을 하신 거예요. 어떻게? 박스 근처에서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감각으로 툭툭 찍어 차는 느낌으로. 근데 또 사람이 일이 되려다 보니까 그때 팀이 신욱이 형이 있었대요. 아시겠지만 신욱이 형도 또 엄청난 노력파잖아요. 그래서 맨날 둘이 훈련 끝나고 용희 형은 크로스하고 신욱이 형은 이제 뚝배기 한 거야. 그거를 매일 했대요.
그러니까 포인트는 이게 세게 그냥 후리는 게 아니라 내 감각으로 툭툭 차는 거. 이게 포인트다. 그리고 제 경험상 이렇게 훈련을 하잖아요. 그럼 뭐가 좋냐면 근육의 부하가 덜 가요. 근육의 부하가 덜 가. 크로스 하면 이 내전근 부상 위험도가 많이 올라가거든. 부하가 세니까. 근데 이렇게 하면 위험도도 낮아. 부상 위험도. 그럼 개수는 몇 개나 차나요? 개수는 컨디션에 따라 다르지만 우리가 개인 훈련을 할 때 볼 한 망씩 가지고 가잖아. 근데 그 한 망에 15개에서 20개 정도 들어가거든요. 이거를 그러니까 2망에서 10망 정도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이 형이 진짜 찐으로 크로스 훈련을 많이 해봤구나 이걸 느꼈어요. 실제로는 1000개씩 매일 못합니다. 매체에서는 매일 1000개씩 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아. 정말 30개? 정말 많이 하면 150개 선이야. 왜 그러냐면 우리 본 훈련도 해야 되잖아. 저도 해봤으니까 이거 안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1000개씩 못했다고 난 역시 의지력이 약해 이런 거 제발 하지 말자. 하루에 30개라도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하다. 꾸준히. 그리고 이제 기훈이 형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기훈이 형 이야기를. 기훈이 형은 용희 형이랑 또 포지션이 다르잖아. 그래서 미드필드 한 명을 데리고 간 거야. 데리고 나와서 기훈이 형이 여기 있고 이 친구가 킥을 하게끔 해줍니다. 그리고 기훈이 형이 이제 볼을 잡아서 이제 여기 딱 공간에다 계속 떨어놓는 연습을 하는 거야. 이제 윙포워드다 보니까 이 킥을 해주는 거에 대해서 컨트롤 연습까지 같이 하신 거죠.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용희 형이랑 포인트는 똑같아요. 이 타겟은 똑같은데 이 크로스를 만드는 과정을 다르게 한 거야. 왜냐면 기훈이 형이 이 크로스 하는 장면은 용희 형이랑 또 상황이 다르잖아. 그죠? 근데 기훈이 형은 크로스를 다 떠나서 진짜 뭐랄까 같은 선수가 봐도 프로 선수가 봐도 축구를 정말 잘하거든요. 좀 달라요. 타이밍이나 볼 다루는 거나 어떤 크로스나 이런 궤적이나 확실히 달라. 제가 슈팅 스타를 같이 해봐도 기훈이 형은 그리고 자철형도 있고 뭐 대한도 있고 막 많잖아요. 근데 기훈이 형은 확실히 좀 다른 게 있어요. 자,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내가 이렇게 훈련을 하면 뭐 이용처럼 염기훈처럼 이게 된다? 그건 아니에요. 다만 이분들이 훈련을 할 때 어떤 의미를 가지고 훈련을 하는지만 알아도 그냥 따라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내게 된다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분들의 의도와 의미를 모르고 해버리면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거는 뭐 자녀가 있으신 30, 40대 남성분들은 공감을 하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가 태어나면 이제 밥 먹인 다음에 아이 트름 시켜야 되잖아요. 이렇게 토닥토닥 쳐준다고 등을 쳐줘야 돼. 트름 할 때까지. 그죠?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이렇게 툭툭 쳐주면 아이들이 웬만하면 이제 트림을 합니다. 이게 우유 먹을 때 공기 들어간 게 밖으로 빼줘야 이제 역류가 안 하니까. 근데 이러한 원리를 몰라. 그럼 애가 트림을 해도 10분 동안 계속 이 아이 등을 쳐준다고. 10분 동안 아이 등 쳐주기 전에 아이가 트림하면 안 하면 되잖아. 근데 이 원리를 모르면 10분 동안 무조건 쳐줘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고. 아빠들이 이 아이 등 쳐주는 행동 자체에 의미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 토닥토닥의 진정한 의도는 아이의 트림에 있다는 걸 알고 하는 거랑 모르고 하는 거랑 완전히 다르다고. 아예 똑같은 거야. 이 분들이 크로스 훈련을 할 때 진정한 의도를 알면 조금이라도 내 시간을 아낄 수 있더라. 자, 다시 크로스 잘하는 사람의 의도는 어디로 가 있어요? 공간에 가 있더라. 공간에. 더 정확하게 얘기해서 이 공간. 자, 잊지 마시고. 근데 저도 이 공간에 놓는 훈련을 계속 이제 하다 보니까 느낀 게 뭐냐면 사람마다 감기는 궤적이 달라요. 왜냐하면 각자가 가진 발목 힘도 다르고 볼을 두껍게 맞추는 사람도 있고 얇게 맞추는 사람도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핵심은 뭐냐면 이 공간에 들어오는 게 핵심이야. 이게 들어오면 돼요. 최근에 이 대표팀 명단에 들었던 조현택 선수, 현택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타겟을 보고 올리냐면 내가 이 공간에 넣는다는 마인드보다 골키퍼 보고 갔는데요. 이 선수는 이제 감기는 궤적이 좋으니까 골키퍼 보고 감기면 알아서 이쪽으로 볼이 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도 어떤 지금 성장기에 따라서 혹은 뭐 발목의 힘이나 유연성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맞는 볼 맞추는 스타일에 따라서 타겟을 정해보셔라. 결국 이 공간에만 들어가면 된다. 저도 실제로 이 공간에만 놓자라고 의도를 가지고 훈련을 하다 보니까 훨씬 더 마음이 편하더라고. 내가 사람을 보고 올리잖아? 정확히 맞춰줘야 된다는 어떤 부담감이 좀 있거든? 그럼 몸에 힘이 들어가. 힘 들어가면 어때요? 될 것도 안 돼. 맞잖아요. 그죠? 그렇다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야기한 거는 어떤 크로스 올리는 장면을 이야기한 거고 지금부터는 크로스 장면을 만드는 전 단계를 이야기해 볼 거예요. 우리가 크로스가 아무리 좋아도 크로스 상황을 못 만들면 의미가 없거든. 그죠? 근데 이 과정을 만드는 게 또 선수마다 스타일이 다르더라.
예를 들어서 이제 기훈이 형은 축구를 기가 막히게 하지만 또 빠른 편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크로스 각을 만들기 위해서 역방향으로 많이 쳤대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한마디로 상대랑 수싸움을 하는 거야. 근데 이거는 혼자 연습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연습할 수가 없어. 이 장면을 어떻게 연출할 거야. 그죠? 물론 어떤 이미지를 그리고 혼자 드리블 훈련을 할 수도 있지만 역방향으로 치는 건 기본적으로 순간순간 상대의 중심을 보고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 상황을 연출시키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하지만 그게 되는 분들이 있다면 그렇게 하셔도 된다. 하지만 이런 수싸움에 자신이 없는 선수들은 저와 태환이가 한 동작을 잘 적용시켜 보세요. 이 크로스를 만드는 과정이 태환이랑 저랑 좀 비슷한데 태환이는 이게 있어요. 상대를 잘 제끼기도 하지만 안 제끼고 올리는 걸 기가 막히게 해요. 지난 슈팅 시간에 잠깐 이야기했잖아요. 똑같아. 태환이도 상대한테 붙여서 이거 제끼는 것도 잘하지만 상대가 앞에 있으면 붙였다가 각만 벗겨서 크로스 올리는 거, 이거를 굉장히 잘합니다. 이거는 진짜 대한민국에서 거의 최고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수비 입장에서 난감한 거야. 태환이가 빠르니까 무게중심이 뒤로 갈 수밖에 없거든. 그때 뒤로 쳐버려. 그래서 그냥 올라가는 거야. 왜? 태환이 목적은 크로스니까. 자, 화면을 보시면 알겠지만 공간이 있어도 상대한테 붙인다고. 태환이가 빠르니까. 볼이 빠지면 태환이가 이기잖아. 근데 어디로 쳐요? 뒤로 친다고. 옆으로. 각만 바뀌어서. 크로스. 저는 나이 먹고 사이드백을 봤을 때 태환이 영상을 진짜 많이 봤거든요. 친구가 잘하는 게 있다? 아니 배워야지, 배울 거는. 그러니까 태환이는 높은 위치 가서 1대1을 하면 진짜 웬만하면 크로스 다 올라와요. 최소한 코너킥 스로인, 물론 정확도도 좋지만 이 크로스 빈도가 좋아. 근데 이거는 저도 좀 합니다. 저도 사이드 가면은 크로스가 잘 올라오는 편이거든. 왜? 상대가 알아도 상관없게 하니까. 그러니까 태환이는 이걸 붙여가지고 아웃사이드로 쳐서 올리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왼발 헛다리 한번 치고 벗겨서 그냥 올리거든요. 심지어 다 알아. 상대방도 하도 김호남 그거 많이 해가지고 알거든요. 상관없어요. 그냥 하는 거야. 알아도 상관없는 거니까. 이것도 좀 영상을 보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 이 영상은 제가 선수 시절에 크로스를 성공시키는 장면이에요. 이 선수가, 앞에 있는 선수가 김보경 선수인데 이때 당시에 K리그 MVP를 받았던 선수죠. 제가 크로스를 올리기 위해서 이 선수를 제낄 필요는 없거든요. 자, 한번 볼까요? 네, 옆으로 치고 각만 벗겨서 크로스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저의 목적은 크로스니까. 자, 다시 한번 봐볼게요. 1대1을 할 때 지금 여기서 이제 헛다리 왼발 쓰는 게 안 나왔는데 내가 이 선수를 제끼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 선수 각만 벗겨서 포인트는 여기거든요. 우리 아까 얘기했던 이 에어리어와 페널티킥 사이 이 공간, 이쪽으로 떨어지기만 하면 됩니다. 이 선수를 제끼는 게 목적이 아니라 각만 벗겨서 이 위치에 떨어지기만 하면 돼요. 이 라인에. 딱 이 라인이죠, 그죠? 염기훈 선배님과 이용 선배님 그리고 김태환 선수가 크로스 잘하는 모든 선수가 좋아하는 이 포인트에 올려놓기만 하면 됩니다. 탁 올라가죠, 그죠? 자, 이 영상도 똑같습니다. 지금 포항이랑 할 때고 이 앞에 있는 선수가 이제 배슬기 선배님이고 이 선수가 지금 울산에 있는 강상우 선수예요. 이 두 명의 선수가 오더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저는 각만 벗겨서 크로스 올리면 되기 때문에 한번 볼까요? 네. 자, 다시 한번 헛다리 한번 쓰고 그냥 각만 벗기고 올리는 거예요. 이 헛다리는요, 이 선수를 진짜 속이려는 의도도 있지만 속지 않더라도 제 타이밍을 맞추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저에게 헛다리는 제 타이밍을 맞추기 위해서 하는 거지 이 사람을 속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다. 속으면 땡큐, 안 속아도 땡큐. 네, 왜냐면 제가 목적은 각을 벗기고 크로스를 하는 거니까. 자, 오늘 보시면 알겠지만 완전히 이 사람들과 똑같이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이 사람들을 참고해서 내 거로 만들 수는 있잖아요, 그죠? 제가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도 그렇게 하실 수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축구의 가장 큰 매력은 불확실성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도저히 예측이 안 가니까. 그래서 저는 세계적으로도 축구가 가장 인기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게 인간의 본성에는 불확실성을 회피하라는 본성이 있어. 제레드 다이아몬드 같은 학자분들도 이야기하는 내용인데 축구도 똑같잖아요. 막 자꾸 예측을 하려고 한다고. 그래서 요즘 막 AI도 축구에 도입 많이 하잖아요. 심지어 막 야, 이런 것까지 데이터 시킨다고? 한다고. 그렇게 정말 놀라운 기술이 많은데 그럼에도 저는 축구를 100% 예측한다? 이거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어쩌면 생각이 아니라 제 바람일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100% 예측이 되는 순간 축구는 끝납니다. 축구는 끝나요. 100% 예측이 돼버리면 그날은 축구의 종말이 오는 날이야. 아니 누가 이길지 아는데 축구를 왜 봐요? 불확실성이 없는데. 그죠? 그래서 지구상에 수많은 축구 선수들이 오늘도 최선을 다해서 훈련을 하잖아. 당장 이번 경기도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 프리미어리그 4연패 했던 맨시티가 시즌 9패를 그렇게 빨리 할지 누가 알았겠냐고. 그 진짜 4년 연속 압도적인 성장을 보였는데 똑같아요. 우리도 인간이기 때문에 확실한 걸 원한다고. 뭐 프로 확정, 뭐 진학 확정 이런 거, 그죠? 근데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알 수 있는 게 그걸 이룬 사람들은 확실하지 않았기 때문에 노력을 한 거더라고. 제가 어차피 대학교 3학년 1학기 마치고 프로 갈 거야, 나 사간토스 갈 거야, 이걸 미리 알았다면 제가 갈 수 있었을까요? 못 가지, 못 가. 노력을 안 하는데 어떻게 가? 어차피 갈 건데? 여러분 어차피 갈 건데 노력해요? 안 해, 그죠? 그러니까 축구가 불확실성 때문에 재밌는 것처럼 저는 우리 삶도 그렇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내 앞에 있는 불확실성을 하나하나 바꾸는 과정?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앞에 있는 그 불확실성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게 아니라 이 모든 과정이 내 성장의 동력이구나 하고 느끼실 수 있게 앞으로도 좋은 영상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